중3 때 배웠던 이 참수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오죠.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기본형식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이런 꼴이죠. 표준형 꼴은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일반형 꼴은 근데 이런 꼴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기본형이나 일반형, 표준형 같은 경우는 꼭지점의 좌표를 좀 쉽게 구할 수 있죠. 얘는 꼭지점 좌표가 어딘가요? 0,0이고 얘는 p, q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때 y값. 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죠. 꼭지점 좌표 구하는 공식을. 그리고 얘랑 서로 무슨 관계예요? 왔다 갔다? 그죠? 같은 거죠. 이거 전개하면 이걸 완전 제곱식 형태 묶어주면 이것. 그래서 둘은 서로 같은 케이스고 얘네들은 무슨 관계예요? 평행이동의 관계. 기본형을 x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되고 다시 표준형을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q만큼 평행이동하면 저 기본형이 만들어지겠죠. 기본형 그래프는 a 값이 결정하는 건 뭔가요? a가 결정하는 거는? 넓고 좁고. 그치. 폭을 결정하고 또 그치. 위로 볼록하냐 위볼이냐 아니면 아볼이냐 를 결정하죠. 위볼일 때는 a 값이 음수고 아볼일 때는 양수가 되고 그래서 a의 절대값이 폭 같은 케이스는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아지죠. 네, 이렇게 성립하고 전반적인 그래프에 대한 뭐 이해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하고 계실 테니까 중3 때 했던 거를 또 여기서 뭐 재반복하기보다는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아실 거라 믿고 그럼 표준형까지는 꽤 우리가 이차함수를 그릴 때 일반적으로 이차함수를 일반적 그릴 때는 어디로 볼록한지와 꼭지점의 좌표만 알아도 충분히 어느 정도 위치를 파악해서 그림을 그려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일반형이 제일 골치 아프잖아요. 얘를 이제 이렇게 풀어헤쳐놨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를 쉽게 못 구하다 보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공식을 외우거나 아니면 식을 완전 제곱식 바꿔서 표준을 바꾸다 보니까 꼭지점 좌표를 구하기가 불편하다 보니 이 일반형이 우리한테 좀 부담스러웠는데 또 상대적으로 이 일반형이 우리한테 또 크게 의미를 주는 식일 수도 있죠. 어떤 부분에서는 보통 그렇게 됐었냐면 어떤 부분이었나요? 그렇지, 절편 구할 때. 그래서 x절편 같은 경우는 y가 0일 때 그때 x값이죠. 근데 저기다 저 식에다 y 0 집어넣었더니 관계식이 이렇게 되네요. 이때부터는 2차 방정식이 되죠. 분물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인 x절편이 실제로는 저 2차식이 0이 되는 2차 방정식의 해랑 네, 같은 역할이었죠. 그랬나요? 그 y절편은 네, c값이죠. x가 0일 때 y값 구하다 보니까 맨 끝에 붙어있는 상수값 얘가 y절편 얘는 꼭지점의 y좌표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렇게 절편의 의미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ABC의 부호에 따라서 A와 C는 어디로 볼록한지와 그 다음에 Y축에서 만나는 교점 정도를 판단하게 했는데 B가 약간 역할이 애매했었죠. 저 B 할 때 이런 단어를 써드렸었는데 좌동, 우위. 네,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이 단어보다 더 좋은 표현을 아직은 선생님이 네, 이게 좀 한자어라 좀 여러 번 세는 헷갈릴 수 있는데 좌동, 왼쪽에 있으면 같고 우위,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다라는 뜻인데 뭐가 같고 뭐가 다르다의 기준이 A와 B의 부호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그러니까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으면 그래프 축이 왼쪽이라는 뜻은 Y축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좌우의 기준은 Y축 기준이고 같다 다르다의 기준은 A와 B의 부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A, B의 부호가 서로 같으면 그래프가 Y축 기준에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 그때는 y축 기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 왜 이럴까요? 이유는? 그 이유는 뭐예요? 자, 일반형에서 이 포물선의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이거는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는 동시에 중요한 관계식이니까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축의 방정식이죠. 이차 함수의 포물선의 축. 근데 이 축에서 AB의 부호가 많이 보세요. AB의 부호가 얘처럼 같다면, A와 B의 부호가 같다면 이 전체 분수값은 음수가 되죠. 그럼 축이 음수란 얘기는 축의 위치가 x값이 0보다 작은 쪽에 위치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y축 왼쪽으로 밀려가게 될 테고, A와 B의 부호가 서로 만약 다르면 오른쪽, 다르면 이 전체 분수값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형태로 배열되기 때문에 이런 단어로 우리는 대략적인 포물선 위치를 판단할 수 있더라. 자, 여기까지 한 중학교 교과였고요. 여기는 그냥 뭐 사실 고등학교 교과보다는 중학교 교과에 맞춰 설명드렸고, 고등교과에서 넘어온 것들은 이제 포물선과 x축의 위치 관계, 그다음에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런 것들, 그리고 최대 최소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죠. 자,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포물선이 지금 아래로 볼록한 상태입니다. 근데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좀 전에 배웠던, 이건 중3 교과죠.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실제로 이 방정식을 0 만드는 해와 같다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2와 b에서 만난답니다. 근데 b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위치가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좌우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긴 한데, 확실한 거는 저기 있는 저 2차식이 3 가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 될 거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근이 될 테니까. 그럼 3 가로 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로 합시다. 플러스 2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2b.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걸 전개하게 되면 3x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6b. 자, 이렇게 될 텐데, 얘랑 저기는 관계식 서로 같아지려면 3 가로 2 마이너스 b의 값이 마이너스 9랑 같아야 되고, 그다음 마이너스 6b의 값이 a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a 값이 b 값이 구해져요. 약분하면 마이너스 3이 남고, 넘어가면 b 값은 5가 되겠네요. 맞나요? 맞아요? 네. b 값 5를 집어넣으면 a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0. 2를 더하면 마이너스 25가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쪽 상 한번 해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는데, 저렇게 써져 있죠? 저런 것도 보통 비례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OA 대 OB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얘기예요. 3대 2라는 뜻이죠. 저 식에 나오려면. 그럼 이 길이에 각각 비율값이 3대 2로 배열된다는 뜻인데, 그럼 비율값이 모르니까 그냥 이 O의 길이를 3알파로 두고 여기는 OB 길이를 2알파로 둘 수 있겠죠. O의 길이를 3알파로 두고 OB 길이를 2알파로 둡시다. 그러면 딱 3대 2가 나올 테니까. 그럼 점 B의 좌표는 2알파, 0이 되고, 점 A의 좌표는 마이너스 3알파, 0이 되겠죠. 길이는 이렇게 뒀지만 실제로 좌표점은 저렇게 둬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따라서 x축과 만나는 두 개의 x 절편값이 저 방정식의 근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알파랑 2알파를 근으로 본다면 두 근을 더했을 때 조건이 있네요. 네, 마이너스 2가 된다. 따라서 알파 값은 2다. 그럼 점 A와 점 B 좌표가 나오죠. 점 A 좌표는 마이너스 6,0, 점 B 좌표는 4,0 이렇게 각각의 절편의 위치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식 2차 방정식 f
2x 플러스 k는 0. 자, 이 두 근의 합이 3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해낸 y는 fx라는 관계식에서 f-6을 넣으면 0이 되고 f4를 넣으면 0이 되죠. 위에서 보셨던 이 부분이에요. 절편이니까. 그럼 f라는 이 함수식은 딱 마이너스 6과 4일 때만 0이 되지 딴 데서는 0이 될 수 없어요. 포물선이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최대 2개일 테니까. 그럼 그럼에 따라서 f가 0이 될 수 있으려면 2x 플러스 k가 마이너스 6이거나 아니면 2x 플러스 k가 4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 이해됩니까? 네. 자, 근데 여기서 이 식의 두 근이라면 알파 값이에요? x 값이에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이면 누구의 값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x 값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식을 만족하는 x 값. x의 합. 걔가 3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합. 그럼 여기서 x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얘랑 얘랑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 식을 다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다시 넘긴 다음에 2로 나누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 되고 여기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들의 합, 얘네 둘을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 합이 3과 같다. 얘네 둘을 더하면 2로 통분되어 있는 상태고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 걔가 3과 같다. 양변에 곱하면 6이 되고 마이너스 2k는 8이 되며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 2번이 정답이다. 이 함수 그래프가 x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x축과 만나는 겁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2차 함수죠. x축의 수학적 관계식은 y는 0이죠. 그럼 이들의 교점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그림 그려서 교점 찾는 게 아니고 연립해서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는 교점을 찾잖아요. 그럼 둘을 연립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만들어지냐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는 여기는 밑에는 2차 방정식의 해랑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그럼 두 개 그래프 포물선과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이 존재한다는 뜻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걸 푸시면 이제 m의 범위가 나올 테니 간단하게 아마 숫자 구조상 2차 분홍식도 아니고 그냥 간단히 1차 분홍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차 분홍식 푸시면 답이 나올 테니까 이건 여러분이 간단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유형은 꽤 많죠. 이건 2차 방정식 할 때도 많이 했었던 건데 다음 2차 함수가 실수 k에 관계없이 x축에 항상 접한다. 실수 k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오면 k에 대한 항등식의 느낌이고 x축에 접한다라는 뜻은 판별식이 0이 된다는 개념이죠. 그럼 두 개를 동시에 쓸 수 없고 이게 첫 번째 쓰여야 되고 그 다음은 그 식에서 다시 k에 대한 항등식을 푼다는 걸 앞에서 비슷한 2차 방식 문제 풀 때 풀었었죠? 기억하나요? 이 식 자체가 x에 대한 2차식에서 판별식을 쓸 수 있는데 k에 대한 항등식을 먼저 적용하게 되면 이 x에 대한 2차식이 무너짐에 따라 판별식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서상 판별식을 풀고 그 판별식 안에서 k에 대한 항등식을 푸는 그런 꼴로 아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도 2차 방식 할 때도 했었고 지금 약간 잔소리 하느라고 시간 좀 갔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한번 해보세요. 비슷한 문제 했으니까 여러분 해보시고 안 되면 그때 다시 하는 걸로 합시다. 이 직선과 포물선의 교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x축과의 관계는 y는 0이라는 관계식과 2차 함수를 연립하는 거라면 이제는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찾을 때는 당연히 얘네들을 연립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립의 대상이 누구냐의 차이점이지 개념적으로는 전혀 다를 게 없죠. 둘을 연립하다 보면 2x제곱 플러스 1-bx 플러스 a-3은 0. 이 2차 방정식에 근이 교점의 x좌표라는 얘기는 근의 개념이니까 근이 마이너스 4랑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2,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아예 여기서 2차 방식을 작성해도 되죠. 근을 알고 있으니까 x제곱 두 근의 합 마이너스 3 부호반대 플러스 3x
두근의 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은 0이 돼서 얘가 6이 돼야 될 테니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가 되고 a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므로 a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10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제곱계수가 1인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알파, 0, 베타, 0이고 y는 fx 포물선과 그 다음에 직선이 있죠.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저 직선이 gx인데 걔랑 만나는 교점은 알파, 0 이 점과 다시 이 점 베타, f 베타 감마, f 감마라는 건데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1, 그 다음에 감마 마이너스 알파가 4일 때 G0의 값이 마이너스 3이면 이거 얼마냐? 굉장히 내용이 복잡해졌죠? 뭔가 굉장히 많은 미지수와 여러 가지 조건이 달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정리할 것부터 먼저 정리합시다. 근에 대한 개념이니까 y는 fx라는 이 포물선이 알파와 베타를 x축에서 만나는 교점 x좌표를 갖는다 뜻은 이 fx는 근데 어디로 볼록한지 모르는데 여기 알고 있네요. 아니 제곱의 개수를 몰랐는데 1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럼 1은 생략하고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fx가. 그래야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질 테니까. 그 다음 fx와 gx의 교점을 찾는 거죠. 얘는 y는 fx랑 y는 0의 교점을 찾아서 알파, 베타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 교점의 x좌표가 알파와 베타이므로 이 fx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y는 fx랑 y는 gx에 마찬가지로 교점의 x좌표를 찾았더니 그 교점 x좌표가 알파와 감마이더라. 그럼 얘네들 연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fx는 gx를 만족하는 이거의 해가 x는 알파와 감마라는 거죠. 그럼 얘를 이렇게 이항시켜 보세요. fx-gx는 2차 마이너스 1차는 여전히 2차고 2차의 개수가 1이라면 이 fx-gx라는 2차식도 x제곱계수가 1이겠죠. 는 0의 해가 알파와 감마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fx-gx는 x제곱계수가 1인 2차식인데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x-알파, x-감마 이렇게 식이 써지겠죠. 이런 느낌으로. 자, G의 값을 찾아야 돼요. 조건상. 그럼 G만 남기려면 이제 필요한 관계식은 얘네 둘인데 얘랑 얘예요. 쟤네들을 적당히 묶어서 G만 나오게 만들려면 위식에서 아래식을 뭐 하시면 되죠? 빼시면 됩니다. 빼면 fx가 지워져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됨에 따라 gx가 나와요. gx는 좌변끼리 빼라는 얘기는 우변끼리 빼라는 얘기인데 위에서 아래를 뺐더니 x-알파가 공통인수고 여기서 여기를 뺄셈 하면 되니까 뭐가 남나요 그러면? x-알파 남고 이거 여기서 빼면 x 지워지고 감마-베타 남죠. 이렇게 남네요. 맞아요. 이게 gx예요. 그리고 보니까 gx는 1차 함수. 감마-베타는 어떤 실수값일 테니까 곱하면 x에 대한 1차 함수. 이 직선이 나온다는 뜻이죠. 근데 얘를 적용하면 돼요. 베타-감마가 1이면 감마-베타는 마이너스 1이겠죠? 얘가 마이너스 1. 그리고 분배하게 되면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근데 g0의 값이 마이너스 3이죠? g0의 값이 마이너스 3. 이걸 식에 적용시켜보면 마이너스 3은 알파 값이 구해졌네요. 고맙게도. 그럼 알파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럼 감마 값을 구해줬죠. 감마 값이 얼마예요? 1. 감마 값 구한 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베타 값은 2. 따라서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구하라는 얘기는 f 얼마를 구하라는 얘기죠?
0구라는 얘기예요. F식 아까 여기 있었는데 F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F식에 알파 베타를 알았으니까 대입하면 되죠.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자, 여기다 0 대입하면 되니까 0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6. 그래서 F0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접한다는 얘기는 교점이 하나 뜻이니까 둘을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 되는 K값을 찾으면 되겠죠? 이거는 생략할게요. 21번. 두 함수 F와 G에 대한 오른쪽 관계 그래프를 보고 밑에서 F와 G는 3, 4분면과 4, 4분면에서 만난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밑에 있는 것 중에 뭐라는 거예요? 여기 써있네.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옳은 것만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일단 이 fx가 x축과 접한다가 핵심이죠. 접한다. 그럼 저기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0 만드는 x값이 오직 하나가 존재한다. 판별식 0이 된다는 뜻이네요. 그럼 판별식 D1을 써봅시다. a제곱 플러스 4b 0. 이거 알아내. ab의 관계를 알아냈죠? 네, 기억은 맞는다. 기억 자체에 있네요, 답이. 그럼 기억은 됐고요. 근데 니은을 봐야 되는데 니은은 아무래도 D가 나오는 거 봐서는 네, 직선이 아마 직선과의 포물선과의 위치 관계를 따지겠죠. 근데 직선과 포물선은 두 점에서 만나죠. 그 니은을 계산하기 위해서 둘을 연립할 필요가 있겠네요. 얘랑 얘랑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x 플러스 d 마이너스 b는 0. 이런 2차 방식이 나오죠.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기 때문에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크겠네요. 그럼 판별식 c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d 마이너스 b 0보다 크다. c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c x 2ac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d 플러스 4b.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까 위에서 보면 a제곱과 4b 값 서로 같았었죠? 마이너스 4b가 서로 같았었죠? 자, 4분의 a제곱 플러스 d. 네. 3, 4분면과 4, 4분면에서 만나요. 이건 좀 이따 혹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놔둡시다. 여기서 x값 두 개 나올 텐데 그 두 개가 하나가 뭐 없으니까 그냥 알파를 쓸게요. 베타.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고 칩시다. 근데 하나가 3, 4분면에서 만나고 하나는 4, 4분면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둘의 부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따라서 두근의 곱은 음수가 되네요. 그래서 두근의 곱 계산하려면 a분의 c d-b 걔가 음수가 된다. 근데 이제 b로 식을 정리해야 되니까 이 식을 b로 정리하면 b는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d 플러스 4분의 a제곱은 음수이다. 디귿은 맞다. 니은은 맞다. 이 식이잖아요. 결국은 같은 식이에요. 이걸 써먹었어야 돼요. 두 근이 그래프의 교점 x좌표인데 하나가 3, 4분면, 하나가 4, 4분면. 그럼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두 근의 부가 반대이므로 곱하면 두 근의 곱은 음수. 그럼 이 연립해서 만들어진 두 근의 곱은 a분의 c랑 같으므로 d-b. 걔가 음수. 그러니까 위에는 질 끌고 와서 니은이 맞다는 걸 확인해 주면 되고. 디귿은 네. 이 식을 보니까 c제곱 마이너스 2ac 여기를 앞으로 당겨 쓰고 4d 당겨 쓰고 그럼 나머지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b 이런데 지금 이게 포물선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판별식 쓰면 0보다 커야 되겠죠? 이게 0보다 커야 되고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위에서 보신 바처럼 얘가 0이 되잖아요?
그럼 따라서 c제곱 마이너스 2ac 마이너스 4d의 값은 0보다 크다가 성립하는데 얘는 0보다 작다고 했나요? 틀렸네요. 기억 니은이 맞는 답이다. 포물선에 접하는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얘랑 평행하답니다. 그럼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있고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면 오른쪽 아래로 가는 직선이 이 포물선과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죠. 한 점에서. 근데 y는 마이너스 3x까지는 알아요. 왜? 얘랑 평행하니까. 근데 뒤에는 상수를 모를 뿐이죠. 이렇게 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얘랑 연립해서 판별식 0으로 문제를 푸시면 아마 k 값이 나올 겁니다. k 값이 나오면 결국 다 찾아낸 거니까요. a 값은 마이너스 3이고 b 값은 k가 될 테니까 판별식이 0과 같다를 이용해서 k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설명해 줘야 됩니까 더? 괜찮아요? 자, 다시 포물선이 있어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근데 읽어봤더니 여기 접하는 직선이 있어. 그 직선의 정체는 이 첫 줄만 봐서는 전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직선이 얘랑 평행하대. 직선이 평행하다는 뜻은 길이가 동일하다는 뜻이니까 y는 마이너스 3x로 일단 시작하겠지만 y절편이 얘 1이 아닌 어떤 숫자를 갖겠죠. 근데 그게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직선이 확실한 건 이 포물선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림을 그렸고 이 직선이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렇고 얘는 이래요. 이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교점을 찾거나 교점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려면 둘을 연립해야 될 테니까 둘을 연립해 보는 거죠. 그럼 이게 이쪽으로 여기는 1차식이 이쪽으로 이항을 한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2차 방식이 나와요. 근데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가 교점이 한 개라는 뜻은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실근도 한 개이므로 결론은 중근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중근 갖는 조건이니까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되고 판별식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그게 0이 된다. 풀면 1 마이너스 4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k 0 따라서 k 값은 이게 마이너스 7이고 넘어가면 플러스 7이 되니까 4분의 7 이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분의 7이라는 직선과 이 포물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했으니 얘랑 서로 같다고 본다면 a 값은 마이너스 3, b 값은 4분의 7 이렇게 둘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2 플러스 4분의 7이므로 마이너스 4분의 5가 정답이다. 이런 빛이 계속 나오지? 2차 방식보다 계속 좀 전에도 그냥 건너갔던 그 문제인데 이 2차 함수랑 얘랑 항상 m의 값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다. 그럼 a 값에 관계없이라는 뜻은 a에 대한 항등식 풀이가 될 테고 두 직선이 두 개 그래프가 접한다라는 뜻은 두 개를 연립해서 판별식 0이 된다. 그래서 판별식부터 먼저 푼다. 그 다음에 그 판별식을 a에 대한 항등식으로 푼다. 이건 괜찮아요? 네, 이건 건너갈게요 그러면. 아까도 건너갔던 문제라. 자, 최대 최소. 보통 2차 함수는 특별한 말 없으면 아래를 블록할 때 최소값, 위를 블록할 때 최대값만 존재. 맞죠? 근데 범위가 제한적으로 주어지면 그때부터 최대 최소가 약간 달라지긴 하겠지만 여기는 1번, 27번 문제는 최소값 꼭지점의 y좌표, 최대값 위를 블록하니까 꼭지점의 y좌표를 각각 찾으라 뜻이니까 그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오늘은 30번까지만 하고 수업을 일단 정리합시다.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방정식 fx는 0의 두 실근의 곱을 계산하시오. 자, 일단 fx 정체를 찾아야죠. fx가 뭔지를 알아야 두 실근의 곱을 계산할 거 아닙니까? 밑에 있는 걸 보니까 fx는 1,1을 지난다. 그리고 지난답니다. 근데 알 수 있는 거는 없네요. 딱히. 근데 fx의 최대값은 2이다. 나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최대값이 2이다? 꼭지점의 y좌표가 2이다. 그리고 어디로 블록하더라? 위로 블록하더라. 그럼 y는 꼭지점의 좌표를 어쨌든 일정부분 안다는 얘기는 일반행보다는 표준형이 좀 더 우리한테 유리한 거니까 a 가로 꼭점 x좌표는 아직 모르겠고 꼭점 y좌표가 2이며 a가 음수일 거라고 대략 예상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결론 이게 fx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y는 fx에 대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럼 fx 플러스 7은 여기다가 7 더하라는 뜻이니까 a 가로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9 맞죠? 얘가 0이 되는 두 실근의 합은 4입니다. 일단 2차 방정식이 나타났고 실근의 합을 계산하려면 이걸 풀어서 일반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a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apx 플러스 ap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실근의 합, 실근 두 개 합을 계산하시오. 알파 베타로 치고 두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2ap 약분하면 얼마 남나요? 2p가 남죠. 근데 그 2p가 두 실근의 합인데 그 실근의 합이 4랑 같다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B값은 2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식을 좀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죠? y는 a 가로 x-2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 이걸 써먹을 수 있네요. 1,1을 대입한다. y값에 1, x값에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따라서 a값은 마이너스 1. 음수 맞네요. 그래서 완성된 식은 완성된 fx는 a가 마이너스 1이므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 얘입니다. 전개해 봅시다.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여기 마이너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나왔고 이 방정식이 0이 되는 두 실근의 곱을 계산하시오. 뭐 이 상태로 풀어도 되고 양변에 음수를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 그는 직접 계산하지 않죠? 실근의 곱을 계산할 때는 두 근의 곱을 계산하시오. 공식상 a분의 c 1분의 2 두 분의 곱은 2가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